조조의 기묘한 모험 스톤오션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뻥. 터져버린 FF는 웨더리 포터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는데요. 화이트 스네이크는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FF는 웨더리 포터와 만나며 조린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조린과 안나수이는 식물아이를 보는 중 무언가를 느끼며 몸을 숨깁니다. 다가온 사람은 FF였으며 FF는 신부가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말해주는데요. 웨더리 포터와 저린이 껴앉아 안나수이는 많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나수이는 FF에게 플랑크톤이라 계속 말하자 FF는 빠기치는데요. 그리고 어찌된 것인지 웨더리 포터는 갑자기 안나수이의 몸통을 뚫어버리며 세 사람을 공격합니다. 2. 말도 안 돼. 안나수이는 이놈은 웨더리 포터가 아니라 말하자 환각을 보여준 화이트 스네이크가 등장하는데요. 소수는 아무도 쪼갤 수 없다는 소리를 하며 신부와 함께 천국에 갈 방법에 도달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조린만 유일하게 급소를 방어해냈다며 조린을 공격하나 조린은 수갑을 채우며 오라오라오라를 보여주는데요. 기백으로 화이트 스네이크 공격을 막아내며 계속해서 오라오라오라를 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는지 신부는 디스크를 던지며 다 죽어가는 자에게 디스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다 하는데요. 적건 조타로의 디스크라며 조린에게 안나수이를 구할 것인지 우리랑 싸울 것인지 택하라 얘기합니다. 3. 몰라. 아버지 디스크와 안나수이를 버린 것인지 오라오라오라를 세리던 조린은 결국 안나수이에게 달려가는데요. 신부는 식물아이와 접근하며 뼈다귀를 식물아이에게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안나수이는 죽어가며 조린을 바라보더니 조린이 너무 슬퍼한다며 자신도 슬프다 하는데요. 죽어가는 FF를 보며 자신에게 들어와 디스크를 빼내고 자신과 거래를 지키라 말합니다. 안나수이 피가 FF에게 닿자 FF의 영혼이 등장을 하는데요. FF는 조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안나수이에게 너의 지성과 몸뚱이를 넘겨준다 전해달라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4. 주문. 조타로의 디스크에 본 방법으로 신부는 머리가 자랐으며 감옥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린은 야구 꼬맹이에게 디스크를 가져왔냐 묻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너무 삼엄해졌다며 스피드 웨건에 대해 묻는데요. 조린은 신부를 따라 자신도 이곳을 탈옥할 거라 얘기합니다. 아빠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야구 꼬맹이에게 같이 탈옥을 하자 제안하는데요. 그 순간 화이트 스네이크가 보낸 메시지가 조린에게 도착합니다. 조린에게 탈옥을 생각도 하지 말라며 다가온 뮤뮤가 전하는데요. 뮤뮤에게 펀치를 날리자 어찌된 것인지 조린은 여자교 도서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5. 낙서. 뮤뮤에게 공격하고 깨어난 조린은 게스의 감옥에서 다시 일어나는데요. 몸의 낙서를 보고 기억을 되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탠드 유저의 능력인 걸 깨닫는데요. 낙서에는 3가지 이상을 기억할 수 없다 써있으며 뮤뮤를 찾으러 가는 조린은 뮤뮤의 생김새 3가지를 기억하자 모든 걸 까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계속 초기화되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데요. 뮤뮤는 마시간 조린에게 접근하며 그나마 있는 낙서를 모두 지워버립니다. 조린은 실로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며 몸에 메시지를 새겨두는데요. 한편 같이 있던 야구 꼬맹이 엠포리오도 몸에 낙서가 되어 있으며 3가지 일을 기억하며 혼자 감전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6. 적. 엠포리오를 찾으러 가는 조린은 낙서를 보며 뮤뮤의 스탠드를 찾아내는데요. 쫓아가던 중 또 기억을 잃으며 교도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비밀 공간으로 엠포리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조린은 엠포리오를 만나는데요. 둘 다 기억이 초기화되며 멍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포리오는 뮤뮤는 이곳의 주임 교도관이며 그와 관련된 걸 프린트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뮤뮤가 이를 방해하며 조린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린은 총알 3발은 막아내지만 기억이 초기화되어 엠포리오에게 쏜 총알은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망가는 뮤뮤에게 조린은 실을 연결하며 공격하지만 또 까먹어버리네요. 7. 이진법. 교도관에게 둘러싸인 조린에게 엠포리오가 나타나며 이진법을 계산해야 한다 하는데요. 이걸 계산하면 힌트가 나올 거라 얘기합니다. 조린은 이진법을 이용하여 실로 프린트를 하며 자신의 적이 묘묘인 걸 다시 알아채는데요. 조린은 오라오라오라오라를 날려버리며 묘묘를 스탠드에 능력을 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엠포리오는 조린과 함께 탈출을 결심하며 교도관들도 3가지만 기억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탈출 중 에르메스를 만나며 자신들은 탈옥을 할 거라 말하자 에르메스는 함께하자 말합니다. 8. 탈옥. 조린과 엠포리오, 에르메스 3사람은 탈옥하며 안나수이는 웨더에게 소식을 듣는데요. 웨더에게도 별반점이 있으며 웨더도 탈옥을 할 거라 얘기합니다. 안나수이도 웨더와 함께 탈옥하며 조린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화이트 스네이크가 떠나버린 신부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신월 날짜에 맞춰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력이 있다며 쌉소리를 시전하는데요. 탈옥한 조린은 자신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원인이 된 예전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전 남친 로메오는 무릎 꿇고 항상 널 생각하고 있었다 얘기하네요. 9. 돈 내놔. 로메오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하자 조린은 괜찮다며 지금은 돈이랑 차가 필요하니까 그거나 내놓으라 하는데요. 차키와 돈을 받은 조린은 바로 로메오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에르메스가 예비용으로 혓바닥에 붙여둔 실로 로메오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조린을 신고하지 않으며 저린을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 할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로메오는 차키뿐 아니라 헬리콥터 kit까지 줬다고 엠포리오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건 상관없이 조린은 혓바닥에 실을 떼버리며 고통을 주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 피눈물.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세 사람은 눈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헬기에 뭔가 있다고 에르메스가 얘기하며 저리는 세 사람을 데리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막으며 세 사람은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에르메스가 잡은 건 이건 스탠드가 아니라 생물이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젖소복을 입은 남자가 조린에게 말을 거는데요. 조린은 이 남자가 신부의 부하인 걸 알아채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젖소남이 패닉에 빠지자 로드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젖소남이 조종하는 로드는 체온을 뺏어간다며 엠포리오는 소리칩니다. 11. 맞아. 젖소남은 엠포리오에게 네가 만물박사냐며 그 얘기가 맞다고 하는데요. 조린은 라이터를 달라며 실에 불을 붙여 몸을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리가 돌아간 조린은 불로 체온을 유지하며 젖소남을 가격하는데요. 젖소남도 불을 붙여 반격을 하나 조린은 감각으로 오라오라오라 공격을 젖소남에게 세려버립니다. 젖소남은 쓰러지며 신부란 남자에게는 디오가 융합되어 있다 하는데요. 넌 신부를 위해 케이프 커네버러를 가게 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웨더 리포터의 기억만을 빼앗아 감옥에 가둬두었던 이유가 있다 하는데요. 웨더는 신부의 친동생이라 하자 에르메스는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립니다. 12. 응급실. 조리는 병원에 신부가 있다며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엠포리오에게 키스를 날리며 아버지의 디스크를 부탁한다 말하며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신부가 있던 자리는 총자국이 나 있으며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데요. 그리고 바닥에는 엄청난 구멍이 파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리는 함정인 걸 알지만 실을 에르메스에게 묶어두고 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숟가락을 발견한 조린이 숟가락을 만지자 비행기 안으로 공간이 바뀌어 버립니다. 2005년 7월로 시점이 돌아가며 밖에는 스탠드와 신부가 보이는데요. 에르메스가 줄을 당기기 시작하나 신부와 같이 있던 스탠드가 줄을 자르려 합니다. 13. 오라오라오라. 줄을 자르려는 스탠드를 오라오라로 날려버리며 간신히 조린은 버텨내는데요. 신부는 베르샤스에게 조린이 도망치려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된다며 우리는 여기서 3일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에르메스가 줄을 당기며 조린을 구하려 하나 줄에는 스포츠맥스가 딸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포츠맥스는 베르샤스의 스탠드는 지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에르메스는 조린과 함께 다시 구멍으로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두 사람은 다시 비행기 안으로 공간이 이동되어 버립니다. 14. 디오. 베르샤스는 자신도 디오의 아들이라며 신부를 없애버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요. 조린은 엠포리오에게 연락을 해 비행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묻습니다. 엠포리오는 생존자가 살아남았던 두 자리를 알려주며 조린과 에르메스는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좌석에는 어린아이들이 앉아있으며 두 사람은 죄악감이 생겨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바루시를 이용해 살아남은 조린과 에르메스는 베르샤스를 오라오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베르샤스는 갑자기 웨더 리포터 이름을 부르며 디스크를 웨더 리포터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받은 웨더는 돌변한 모습을 보이네요. 15. 또라이. 디스크를 얻은 웨더는 갑자기 돌아버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람들을 공격하며 안나수이에게 친한 척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베르샤스는 능력을 풀어버리며 구멍에서 저린과 에르메스는 나오게 되는데요. 병원은 웨더의 능력으로 사람들 몸속에서 달팽이가 나오며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달팽이 공격을 피하던 조리는 또 쇠창살을 보고 달아올랐는지 성별 상관없이 번식을 하냐며 부럽다 말하는데요. 엠포리오는 베르샤스에게 공격을 당하며 밖으로 나온 조린과 에르메스는 결국 달팽이로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르샤스도 달팽이로 만들어버리며 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16. 형제. 푸치 신부와 웨더는 과거 원한이 있었다고 웨더가 말하는데요. 안나수이에게 그놈이 다가오고 있다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웨더의 다리가 잘려버리고 마는데요. 푸치 신부는 이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달팽이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나수이는 다이버다운을 웨더에 넣어 다시 공격하나 푸치 신부는 다시 한번 웨더의 다리를 잘라버리는데요. 과거 눈이 먼 노파가 달팽이로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며 그럴듯한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웨더는 피로 창을 만들어 신부를 죽이려 합니다. 17. 짜잔. 신부와 웨더가 싸우는 곳에 조린이 타있던 차가 도착하는데요. 푸치 신부가 서 있으며 조린과 에르메스는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푸치 신부는 이미역이 없다며 안나수이는 말하는데요. 에르메스는 바람이 그쳤다며 웨더가 죽은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웨더의 손에는 디스크 한 장이 들려 있는데요. 자신의 스탠드 능력을 디스크에 남기고 죽어버린 웨더를 보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안나수이는 조린에게 몰래 프로포즈 반지를 끼지만 잠에 섞인 조린은 뭣도 모르고 반지를 악어에게 던져버리는데요. 안나수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18. 뭐야 이거.
달리던 차가 갑자기 뒤로 쏠리며 땅이 낭떠러지처럼 변하는데요. 물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다이버다운을 이용하여 일행은 겨우 몸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만 혼자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 푸치 신부가 있다며 에르메스를 포기하고 일행은 신부를 처리하러 가기로 합니다. 실을 이용해 올라간 조린에게 한 스탠드가 나타나는데요. 오징어같이 생긴 이 스탠드는 공격을 시작하며 조린은 이 녀석은 설마 화이트 스네이크와 식물아이가 합쳐진 놈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린의 손가락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네요. 19. 뉴 스탠드. 새로운 신부의 스탠드 능력은 중력과 관련이 있는 거로 추측되는데요. 주먹이 닿는 곳은 안과 밖이 뒤집혀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린은 한 번 맞은 거 다시 맞으면 원상태로 돌아온다며 이 녀석을 꼭 여기서 쓰러뜨리겠다 하는데요. 파워형 스탠드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로 안나수이와 함께 모가지를 졸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안나수이가 몸빵을 하며 조린이 접근하자 드디어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라며 조린을 공중으로 띄워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린의 배를 스탠드가 건들자 심장이 뒤집히기 시작하네요. 20. 메시지. 조린이 돼질 위기에 처할 때 엠포리오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자신의 딸에게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전해달라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나수이와 엠포리오는 신부를 쫓으며 신부는 어찌된 것인지 조린이 아직 살아있다 얘기하는데요. 안나수이와 신부의 싸움이 시작되며 안나수이는 시체들 골격을 받고 공격을 합니다. 안나수이가 날아가자 쿠저조린의 손이 신부의 얼굴을 만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팔만 돌아다니는 조린은 신부를 공격하며 신부가 조린을 공격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먹히지 않는데요. 조린은 공격당한 곳에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버리며 신부를 당황시키네요. 21. 억지. 메비우스 띠를 이용하여 어거지로 살아남은 조린에게 신부는 이번엔 뇌를 뒤집어준다고 하는데요. 조린에게 총을 쏴버리나 시간이 멈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타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르메스가 실능력으로 저타로를 안내하였으나 신부는 능력으로 같은 중력 조건을 찾겠다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조타로는 에르메스에게 총을 쏘라 하고 또 시간을 멈춰버리는데요. 그리고 작사를 던져버리며 이걸 알아차릴 수는 없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작사를 겨우 피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타로는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부는 우주왕 복선을 타고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2. 스토커. 안나수이는 어느새 왕복선에 올라타며 신부를 공격하려 하는데요. 안나수이 팔에서 무언가 나오기 시작하며 빛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깨어나니 신부는 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늘에서는 물이 떨어지며 그리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타로는 가속한 시간을 그놈이 조종한다며 도망쳐야 된다 얘기합니다. 옥상으로 도망친 안나수이는 장인어른 조타로에게 갑자기 결혼 허락을 구하는데요. 조타로는 이 상황 때문에 미쳐버린 거냐 물으며 무안을 줘버립니다. 조리는 그놈이 움직이고 있다며 실로 결계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타로는 5초 동안 시간을 멈춰 그놈을 죽여야 한다며 신부를 찾아냅니다. 23. 저기 있다. 야자수 나무에서 신부를 찾아내지만 시간 초과로 조타로는 공격을 당하는데요. 안나수이는 스탠드를 미리 조타로 몸에 넣어두어 조타로는 목숨을 부지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며 조타로는 신부에게 접근하지만 또 공격을 당하는데요. 신부는 모습을 드러내며 이 힘은 인류를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끌 새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메이드 인 헤븐이라 하는데요. 서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며 실을 이용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안나수이는 놈을 해치울 방법이 생각났다며 바다로 가야 한다 얘기합니다. 신부가 공격할 때 다이버다운이 치명상을 입을 거라며 시간을 멈춘 그때가 신부를 죽일 유일한 기회라 하네요. 24. 프로포즈. 안나수이는 혹시라도 살아남으면 조린에게 프로포즈를 할 거라 하자 조린은 좋다 얘기하는데요. 순간 벙쪄버린 안나수이와 함께 신부가 공격을 하려 합니다. 드디어 안나수이 몸이 뚫려버리나 안나수이를 공격한 것은 조린의 스탠드였습니다. 한 수 뒤처졌다며 조린을 바라보자 조린의 몸쪽에는 나이프들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신부는 두 수 뒤처진 거 아니냐며 조타로에게 꼽을 줘버립니다. 이놈의 약점은 바로 딸이라며 일행은 전멸위기에 처하는데요. 엠포리오만 혼자 살아남아 총을 쏘자 저린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라오라 공격과 나이프 공격을 하며 물속으로 도망치네요. 25. 돌고래. 조린은 돌고래의 실을 묶어 도망치며 신부에게 네가 돌고래보다 오래 수영을 할 수 있냐 하는데요. 엠포리오에게 돌고래는 절대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다며 조린은 내가 있으면 너가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을 끊어버리며 신부에게 다시 공격을 하는데요. 조린의 핏자국이 터져나오며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형까지 모두 바뀌며 생명체들이 어디론가 빨려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엠포리오는 교도소로 돌아와 있으며 모두 다 발가벗은 모습을 보입니다. 26. 쭈쭈. 누드교도소인지 다 발가벗고 있던 곳에서는 조린과 조타로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뭔가 생김새가 다른 조린과 조타로가 있으며 그곳에 푸치 신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긴만 2011년이라며 우주의 끝을 우린 넘어서 버렸다 하는데요.
이곳은 메이드 인 헤븐인 새로운 세상으로 엠포리오 너 빼고 모두 이전 세상에 두고 와버렸다 합니다. 자꾸 개소리를 하며 신부는 엠포리오를 쫓아가는데요.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며 엠포리오를 공격하나 엠포리오는 웨더의 디스크를 머리에 넣었다며 신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신부는 무력함을 알라며 다시 시간을 가속하나 피아노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엠포리오는 고농도 산소를 발생시켜 니놈의 조직을 파괴시켰다 얘기합니다. 27. 사요나라. 웨더 리포터 스탠드로 엠포리오는 신부를 짓누르는데요. 이것은 졸인 누나의 의지라며 넌 돼질 운명이라 말합니다. 오라 공격으로 신부를 때려 눕히자 다시 블랙홀이 등장하는데요. 다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한 장소에 멈춰진 엠포리오는 기억을 잃은 에르메스와 안나수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나수이 차에는 조린이 타 있는데요. 서로 기억이 없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세 사람을 보고 엠포리오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히치하이커를 하는 웨더 리포터까지 태우며 시대를 뛰어넘은 해피엔딩으로 저저의 기묘한 여행 스톤 오션 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